마린시티가 영원히 마린시티가 될 수 있느냐? 좀 진하게 말하면 도시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폭망하는 겁니다. 쇠퇴하는 도시는 더 쇠퇴할 수밖에 없는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 뉴딜 사업이 뭔데? 이런 거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은 도시 재개발하는 거예요. 예. 또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워낙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89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반송 1동에 한 개 지구, 반송 2동에 한 개 지구, 반영 2, 3동에도 한 개 지구가 있고 재송동에도 있거든요.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도시재생 방법이 보완된 방법으로 좀 더 편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이 정책 이주초는 세대수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는 이유로 아무도 대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제가 이겁니까 하면 그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가 예?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을 해준 겁니다. 그 권한 이양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투자해주는 비용 중에 30%까지는 토지를 사든지 건물을 사들이는데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반송 지역 위에 올라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거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이 필요하다. 마을 회관이 필요하다. 가내공업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야, 나 지금 바보네. 나는 그런 게 있으면 막 주차 하나 다니고 병원에 있으면 되게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 줄은. 해운대구는 좋겠다. 예, 하여튼 저는 다른 도에 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에 반여와 재송 지역에 도시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한 큰 어떤 플랜이 있지 않고 좀 작은 그림을 좀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기반 시설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종전의 도시재생과는 전혀 차별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게 많은 전문가들이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주민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투자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기초단체나 정부는 손을 뗄 수밖에 없고 손을 뗐을 때 재생을 위해서 투자했던 이 시설들이나 지역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정부에서 투자는 해주되 최초 시작은 공무원들이 시작하고 전문가들이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 시작 단계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주민을 빼지 말자. 그 지역 주민을 포함을 시켜서 처음부터 주민의 손에 의해서 주민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결국 주민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길러야 된다. 옛날 그 수영 비행장 자리가 좀 센텀시티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너무나 화려한 센텀 지구가 된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과연 지금의 반여나 재송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은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어떤 도시든 처음부터 도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거든요. 이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법적으로 얘기하는 도시계획 시설들입니다. 사람이 살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집이 필요하고 먹는 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직장이 필요하고 직장이 해결이 되고 나면 입는다라는 게 뭡니까? 꾸미고 즐기고 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에 있어서는 공원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학교라고 하는 시설들도 있어야 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라는 것이죠. 활성화되어 있던 도시가 영원히 그러면 활성화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을 한번 따져서 봅시다. 부산의 과거의 1번지는 중앙동입니다. 그렇죠? 광복동, 중앙동, 남포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시청이 연재로 올라오면서 그 주변 지역에 상당 부분 상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생겼죠. 바로 그게 도시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아직까지도 중앙동 일대의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광복동 일대의 상권, 유명한 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반면에 연제를 중심으로 서면, 온천장, 동래 이 권역은 또 다른 도시화가 되는 것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해운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린시티가 영원히 마린시티가 될 수 있느냐, 센텀이 영원히 불붙는 활기찬 센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날 전문성을 잃어버린다든지 그 도시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교통이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벌어먹고 사는데 힘든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는 즐기고 내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뭘 찾겠습니까?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운대의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쭉 해오시는 제일 최종점의 목표는 뭡니까? 도시 재생은 기본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도시는 쇠퇴가 되고, 그렇죠. 좀 진하게 말하면 도시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산다라는 거죠. 전체 인구가 4,500만 명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남한 전역 면적의 단 5%도 안 되는 면적 안에 인구가 절반이 산다고 하면 나머지 도시는 사람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폭망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주장을 하듯이 결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활성화되어 있던 도시가 결국은 인구가 어떤 이유에 의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그 도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인구가 급감을 해버렸고, 그 급감한 도시는 첫째는 빈집이 생기게 돼 있고, 빈집이 생기면 주변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 주변에 장사가 안 되면 새롭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서 쇠퇴하는 도시는 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도시 재생에 대한 우리 통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해운대 구민들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홍순원 구청장님과 샌티비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는데, 야, 한번 두 번 더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